작살이 내야 돼. 이란 입장에 있어.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순교 정신의 나라다. 다 같이 죽자. 작전 노력하고 있어요. 미국이 중동 문제에 개입하는 족족 다 실패했는데 왜 또 이런 전쟁을 벌이는 거지? 미국이 정상적인 미국이냐 지금. 미친 애들 지금 치고받고 싸워요. 미국이 지금 사드 가지고 가죠. 함대 보내달라고 하죠. 일본에 있는 지금 해병대를 가지고 가죠. 그리고 이제 이란 핵개발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화면에 막아난 상황이었거든요. 제3차 세계대전 뭐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이게 이번에 그 중동에서 지각 변동이 있을 거예요. 전쟁이 이제 흐지부지하게 몇 달 만에 끝나잖아요. 쿠바 무조건 친다. 제발 이 전쟁이 중동 파크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야 돼요. 여길로만 끝나면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이란 전쟁이 3주차로 접어들었죠. 트럼프발 호르무즈 파병 압박으로 이 중동의 지정학적 판도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인데요. 알파고 신하시 기자와 함께 중동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요즘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 상황 때문에. 네. 사실 이란 전쟁,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가 그냥 특히 국내 언론에서 습관적으로 서방 언론을 기준으로 보도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노출 빈도도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균형 있게 본다는 게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란 전쟁, 국내 언론에서 바라보는 것과 실제 좀 다른 면이 있다면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일단은 지금 전쟁 중이다 보니까 좀 언론 플레이를 다들 하고 있어요. 다들 자기 나라에 맞게끔 언론 플레이 하고 있고, 이란 언론도 보시면 다 선전이에요. 사실은 예전에 미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들이 쳐들어왔는데 다들 무릎을 꿇었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순교 정신의 나라다. 그래서 순교자가 돼서 이 전쟁의 성격을 성전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미국 교수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이란이 분명히 독재 국가스러운 나라이긴 해요. 완전히 독재 국가는 아니지만, 왜냐면 북한은 아니에요. 북한은 아니지만 근데 좀 약간 사회가 통제되는 거는 있어요. 이제 보이부 같은 메시지라는 애들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하고 북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라는 그 보이부 애들이 신정 체제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지, 이 신정 체제에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도 시진핑이나 김정은 아니에요. 하만에 있는 신학자예요. 신학자가 뭐냐면 이제 한국처럼 한때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증명증 따가지고 그걸로 오랫동안 목사 활동, 그거 아니고 오랫동안 학술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 쓰고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정말 학자적인 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다른 신학자들을 들고 일어나죠. ABC도 모르는 놈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금요일마다, 이제 아시다시피 금요일 이슬람에서 예배의 날이잖아요. 아직도 그 나이인데도 금요일마다 제일 큰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식을 치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병사에는 자꾸 염주를 하고, 이슬람식 염주.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위대하다 999번 이렇게. 물론 이 활동을 하면서도 빨리 반정부 시위 진압해 뭐 이런 좀 약간 강력한 지시들도 내리신 사람이긴 한데, 이런 모습도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세계관이 단순히 마두로나 김정은이나 아니면 시진핑의 세계관이랑 비슷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거의 뭐 90대 됐는데 89세 뭐 90이요. 충분히 살았어. 그럼 이제는 순교해가지고 충분히 순교를 해서 이제 전국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는 순교자 자리이거든요. 그럼 전국도 그럼 1등으로 들어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충분히 했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란하고 미국이 지금 지구밖에 싸우는데 우리는 오직 미국한테만 얘기를 들었어요. 이란한테 얘기를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시스템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맥락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정치 지도자, 예를 들어 북한으로 치면 이제 김정은 한 명 소위 말하는 드러내면 그 위에 있는 그 엘리트들 이렇게 수십 명 한꺼번에 첫날부터 죽이면
많은 것이 이제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 기대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부터 해가지고 그 내부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라고 알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6개월 전에 있었던 전쟁에 큰 영향이 있어요. 작년 6월 12일 네. 전쟁. 그때 이제 이 사람들 눈치를 챈 거예요. 아, 걔네들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쳐들어오는구나. 왜냐하면 잘 기억하시면 6개월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한꺼번에 30명 넘게 다 장군만 죽였잖아요. 네네네. 수뇌부만. 예. 그래서 이란이 대응하기에는 한 이틀, 3일 걸렸어요. 이거 뭐냐면 위에 있는 사람들 사라지니까 군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그걸 눈치채가지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 맞게끔 다시 한번 내부적인 프로토콜들을 짜는 거예요. 혹시나 진짜 다시 이스라엘과 미국 쳐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40명 장군을 제거하면 군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플랜 다 이미 짜고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마네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 죽었는데도 바로 다른 사람이 투입됐죠. 투입된 것도 이거 바로 대응을 하고 바로 여기저기 미사일을 보냈어요. 이것이 다 그 6개월 전에 있었던 그 전쟁의 영향이에요. 그 학습 효과. 네네네. 근데 그 말고도 이란 혁명 수비대는 사실은 누구도 몰라요. 어떤 기구인지. 왜냐면 가서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 보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군인 아니에요. 말 그대로 혁명을 수비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안에는 군인들이 있는 만큼 경제학자도 있고 신학자도 있어요. 다양해요. 내부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1차적으로 혁명을 위협할 수 있는 조직은 군부이니까 군부에다가 더 집착을 했을 뿐이지 다른 분야들에서도 이 사람들의 관계자들이 있고 우린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란 경제 한 몇십 %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꾸. 그 군인들이 가서 차지한 거 아니고 물론 군인들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이런 혁명 수비대 소속 경제인들도 있어요. 이 혁명 수비대 구조를 아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점조직은 아니고 어쨌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서 어느 몇 명 제거한다고 해서 그게 와해되는 게 아니라 이쪽이 죽으면 저쪽이 일어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탱해가는 구조라고. 근데 한국 군이랑 비슷해. 위에 있는 장군들 죽었다고 해서 하여튼 대장들을 다 삭스리 했어요. 그럼 밑에 있는 춘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춘장들이 위에 올라가고 그 밑에 있는 소장들은 춘장 자리하고 쫙 이렇게 올라가요. 근 조직이고 그 안에는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지금 요즘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거는 혁명 수비대 안에 있는 베시지라는 애들. 이 베시지라는 애들은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근데 직업이 있어요. 원래 직업. 뭐 예를 들면 차 수리하는 아저씨예요. 물론 이제 눈치를 챘겠죠. 그 같은 동네 사람들은 눈치를 챘었을 텐데 안 챌 가능성은 가반수일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기를 소지할 수가 있어요. 정부가 허용했어요. 그래서 비상시에는 그 사람들 직접 제거하기도 하고 체포하기도 해요. 원래 일상시에는 뭐 카페 아저씨예요. 커피 만들어요. 바리스타예요. 근데 비상시에는 다 가이드라인 있고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움직여요. 그 사람들의 숫자는 20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메시지 사람들의 사무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무실이라는 거는 이제 너무 작은 사무실들이에요. 크진 않아요. 동네마다 있는데 물론 그 동네 사람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그 사무실들을 공격하다 보니까 좀 민간인 피해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군부대라면 이제 이란 사람들 알아요. 여기는 군부대이니까 미국이 와서 여기를 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군부대를 좀 멀리 가자. 피해서. 근데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연락을 했던 그 기자 한 명이 호스텔에서 나갔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근데 그 호스텔을 그 이스라엘이 섰대요. 왜 섰지? 왜냐면 주변에는 군사 시설도 없는데 알아보니까 베시지 사무실이 있었대요. 그 은밀하게 곳곳에 이렇게 포진돼 있군요. 네. 어딘지 참 애매하게. 사실은 이란과 미국이 정말 전쟁을 벌인다면 이러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뭐 10년 전, 20년 전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붙은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인 거잖아요. 79년 이후에 이제 혁명 이후에. 그런데 이제 누가 이길 거야, 누가 셀 거야, 며칠 만에 끝날 거야. 다양한 시나리오 혹은 전망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보시면 어떻게 보세요? 이란이 생각만큼 잘 버티고 있다 아니면 생각보다 못하다 어떻게 보세요? 알파 기자님은? 이것이 좀 약간 특이해요. 이스라엘을 지난 6개월 전에 있는 전쟁 때 더 많이 세게 때렸는데 이번에도 세게 때린다고 말을 해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는 기자들도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 몇 번 생방하다가 군인이나 경찰이 와서
생방을 막은 장면들이 포착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제 미사일 숫자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더 성공적으로 때리니까 숫자가 줄인 것인지 아니면 아직 제대로 된 이스라엘 공격을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들 입장에선 거의 죽기 아니면 살기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았으니까 주변에 정말 전방위적으로 다 쏘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상상을 못했던 건가요? 많은 사람들은? 저는 카타르를 건들리지 않을 거라고 봤었거든요. 제가 연락을 했던 전직 이란 군인들도 카타르하고 사우디 정도는 건들리지 않을 거다. 근데 저도 놀랬던 거 카타르하고 사우디 건들린 거였어요. 그거 좀 약간 특이해요. 왜냐면 카타르랑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걸프 국가들 중에서 카타르는 예전에 아시다시피 이제 트로이 목마로 이름이 나왔고 이란이라 왜 이렇게 지나냐라고 욕을 먹었던 나라였고, 그리고 사우디란도 몇 년 전에 중국의 감시하에서 이제 서로 터치하지 말자. 우리 둘이 싸우니까 다른 나라들이 뜨거이 일어나요. 뭐 튀르키예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그래서 사우디도 건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란이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봤기 때문에 생존 아니면 다 같이 죽자 작전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레벨 2를 위해서 레벨 1을 하고 있어요. 즉슨 이 나라들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다 이스라엘에 가는 미사일들에 대한 정보를 줘요. 아,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모든 미군 기지들이 작살이 내야 돼. 이란 입장에 있어. 이란이 모든 미군 기지들을 다 없애야지 이스라엘에 가는 그 미사일들의 정보를 이스라엘이 모르고 이스라엘이 곧 막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 더 실패를 했을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더 많이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차적인 것도 그동안 누적됐던 원망. 예를 들면 바흐레인의 인구의 70%는 시아파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뭐 이란이 일본이고 바흐레인은 독도예요. 아직도 이란 인구의 상당수는 바흐레인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시아파 사람들도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을 때 바흐레인은 사우디를 불러가지고 제압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바흐레인에 대한 좀 약간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그거 있고, 그리고 이제 카타르에다가 제일 큰 미국 기지들 중 하나가 있어요. 네네. 군사 기지가 있고 그거 사라져야지 이란이 자신을 더 보호할 수가 있고, 저는 쿠베이트를 그렇게 안 때릴 거라고 생각해서. 왜냐면 이란이랑 국경이 있잖아요. 일단은 혹시나 만에 미국이 지상군 투입을 하면 쿠베이트 말고는 지금 빈틈이 없어요. 본인이 직접 지상군 투입을 하려면. 왜냐면 옆에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이란이 이제 육군으로 침략받은 건 주로 동쪽이에요. 왜냐면 그쪽 지형이 괜찮아요. 네네. 이쪽 서쪽은 다 산인데 유일하게 산이 토로 없는 데는 쿠베이트 쪽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미국의 육군 기지가 상당히 그렇죠. 있죠. 네네. 그래서 쿠베이트 그것 때문에 때린 거고, 그럼 아랍에미리트는 왜 때렸냐? 사실 아랍에미리트도 저는 아부다비만 때리고 두바이를 안 때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두바이가 이란의 경제 제재를 뚫어요. 어떤 뚫냐면 이제 이란 경제 제재를 받다 보니까 카드들 안 긁히거든요. 그래서 두바이에서 왔던 단말기들을 거기서 쓰고, 이제 바로 맞은편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와이파이로 그 단말기들 거기서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두바이에 있는 어떤 계좌들에다가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두바이에 그 돈을 몇 퍼센트 수수료를 받고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란의 지금 경제 제재 때문에 이것저것 다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그 안에서 융통하기 위해서 두바이로 와서 뭔가 금융 결제 이런 거 한다는 뜻인가요? 여러 가지로. 어. 두바이가 돈을 많이 벌어요. 이 경제 제재 덕분에. 그래서 저는 두바이를 건들리지 않고 아부다비를 건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양쪽도 미군 기지가 있으면 때려요.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입김을 확 끌어당기는 나라를 아랍에미리트를 보고 있어요. 아랍에미리트는 아브라함 협정의 쌍방이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리트였고, 아랍에미리트 다른 나라들을 끌어당기려고 했고 바흐레인을 끌어당겼어요. 사우디가 다음 순서였는데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란에. 일단은 내가 니네들 시민을 건들리진 않아요. 내가 니네들의 인프라를 건들리지 않아요. 오로지 니네들의 미국 기준을 건들리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자기 석유 시설이 폭격당하니까 또 와서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시설을 폭격을 해요. 니네들이 매년 미국에다가 몇십 조씩 돈을 갖다 줬는데 미국 니네들 보호했디? 전쟁도 니네들이랑 상의 안 하고 시작을 시켰는데
그래서 니네들이 피해보고 있잖아. 계속 예.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낼 거니?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네. 솔직히 말하자면 아랍에미리트도 공군이 세거든요. 제 보기에는 중동에서 아마 뭐 이스라엘 다음에 제일 세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대통령이자 아부다비의 국왕 모하메드 빈 자히안도 공군 출신이에요. 근데 아직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는 아랍에미리트 내부적으로도 뭔가 있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사우디가 가만히 있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왜냐면 후티가 아직 안 움직였잖아요. 자, 그 후티 반군이 지금 중동에서 신의 한 수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잠깐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뭐 지상군 파견 얘기 나오면서 크루드족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하루 이틀 만에 쓱 사라진 얘기가 됐어요. 처음에는 트럼프가 크루드족 뭐 우리 참가해주면 좋지 이러다가 나중에 원하지 않아 정말 한 48시간 만에 말이 또 바뀌었는데 그 상황 팔로우업이 안 돼 있거든요. 좀 알려주시면 어때요? 일단은 쿠르드 민병대들 중에 한 민병대의 대변인이 미국에 갔어요 그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요. 일단은 미국이 도와주든 말든 간에 이 쿠르드 민병대들은 틈이 있을 때마다 국경으로 넘어가서 이란 정규군이나 아니면 혁명 수비대 상대로 게릴라전을 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하는 거는 대대적으로 다 한꺼번에 다 들어가라 이잖아요. 그거 하기에는 지금 그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 쿠르드족이 그 여러 분파가 또 있다고 해서 뭐 메인스트림도 있고 이제 또 지역적으로도 튀르키예도 있고 뭐 시리아, 이라크 여러 군데 분파돼 일단은 있잖아요. 여기서 언급되는 쿠르드 민병대는 네. 이란 안에서 이란 상대로 활동하는 쿠르드 민병대이지 이라크 안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하고 이란 안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 튀르키 안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 상관이 없어요. 물론 튀르키 안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가 자기 지부를 만들었어요. 이란에다가. 브샥이라고 하는데 브샥이라는 애들은 이란 쿠르드 애들이에요. 이란 상대를 싸워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만든 사람들은 튀르키예 쿠르드 애들을 와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브샥 애들의 인원수가 제일 많고 전투력이 제일 세요. 근데 튀르키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머지 민병대 애들이 가서 싸우는 거는 나는 문제 없어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상관없어요. 뭐 쿠르드라고 해서 다 반대는 아니야. 근데 브샥 애들이 가서 싸우고 거기서 어떤 땅을 차지하면 그럼 나 거기에다가 뭘 할 거다. 지금 이 민병대 애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애에다가 튀르키예가 반대표를 던진 상황이고 나머지 애들도 우린 숫자 적어도 되게 괜찮아. 뭐 이란 애들이 순교 정신이 있는데 우리 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그냥 이렇게 가면 그냥 싹 죽어요. 미군도 와야 돼요. 아프가니스탄처럼. 그래서 미국 생각해 보니까 단장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보류. 일단 보류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 카드가 여전히 남아있다 보시는 거군요. 내일 모레 다시 한번 미국이 쿠베이트 쪽으로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본토에 들어가면 그때 쿠르드 애들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녹화는 오늘 16일 기준으로는 어쨌든 아직은 시작이 안 됐지만 지상군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고 쿠르드가 조인할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 그걸 그렇구나. 어떻게 알게 되면 지난주 제가 또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쿠르드 민병대 애들이 시내에 내려와 가지고 중고차 시장에서 50대 토요타 크루저 랜드 크루저인가 그 차량을 구매했대요. 그 산악 막 오르내리는 네. 그 차들. 네, 그렇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아이고 네. 그랬죠요. 저는 평화주의자. 전 전쟁을 정말 싫어해요. 이제 이걸 좀 꿈에서 깨세요. 무슨 평화주의자예요? 왜 나 평화주의자야? 왜? 저는 우리 다 평화주의인데 지금 진행된 거는 그걸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미친 애들이 지금 치고받고 싸워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피해 볼까 봐 지금 걱정이에요. 우리 피 이미 보고 있잖아요. 네. 사드 지금 날라갔어요. 아무튼 넘어갈까요? 네. 네. 어쨌든 이 전쟁은 끝날 거잖아요. 뭐 내일 끝나든 1년 뒤에 끝나면 그 이후의 모습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결국은 이제 하메인이 죽었지만 오히려 더 세다는 그 아들이 지금 차남이 항상 이제 이번 정권 내부를 좀 알면서 비슷한 구간에 있으면 그 비슷한 구간이란 비유해서 가야 되는데 똑같이 이란이 8년 동안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전쟁 끝에는 후메니가 죽었어요. 후메니가 죽고 난 다음에 강경파 하마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그때 그 이란 이라크 전쟁 시기 때 이라크랑 손을 잡다든가 뭐 이런 애들 좀 약간 한 1, 2년 엄청난 숙종의 시기였거든요. 제 보기에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 2년 정도
이란이 좀 약간 너무 강력하게 갈 것 같고 내부적으로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로는 다시 좀 약간 개혁의 바람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마사 아미니 시위 때는 이란이 더 이상 우리는 히잡을 너무 강력하게 단속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시위를 제압을 했지만 시위를 제압하고 난 다음에 단속을 줄였어요. 네네. 그래서 전쟁 터지기 직전에도 제가 이제 이란 사람들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가지고 스토리들을 보거든요. 그냥 머리에다가 뭔가를 넣고 네네. 종교 경찰 아줌마가 와서 나대면 알았어 알았어 하고 좀 잠시 좀 약간 높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좀 뭔가를 넣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더 이상 이란이 완전히 뭐 90년대 초 80년대만큼의 그런 혁명의 저기 시절로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왠지 좀 약간 중국에 있었던 덩샤오핑 네. 같은 그 기간이 이란에서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근데 확실한 거는 헌법에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란에서 헌법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들이 끊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이란에서는 예술가라면 반정부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조금만 예술 활동하면 언젠가부터 이제 자꾸 정부로부터 이걸 하지 마라, 그걸 가려라, 여기 모자이크 처리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다시 한번 완전히 그 헌법하고 이 시스템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문제들은 많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전쟁 볼 때마다 새삼스럽게 떠올리는 건 아니 불과 얼마 전에 교훈을 벌써 잊었나? 미국이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중동 문제에 개입하는 족족 다 실패했는데 결국 아프간 지금 이라크 어떻게 됐죠? 다 실패했는데 왜 또 이런 전쟁을 벌이는 거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알파 기자님은? 일단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물론 아프간에서는 실패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오케이. 아프간에 있는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들어갔는데 무너뜨리지 못한 채 나왔어요. 그거 맞아. 근데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더 이상 미국을 협박할 수 있는 위협할 수 있는 나라로부터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나갈 때는 합의하고 나갔잖아요. 네네. 나 IS가 여기 없을 거다. 그래서 진짜 아프가니스탄은 IS랑 싸웠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그런 채 거기 있잖아요. 중국한테도 문제고 왜냐하면 위구르족 애들이 쳐들어오면 위구르족 애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하여튼 좀 약간 하나의 좀 약간 문제점을 거기에다 뒀어요. 그럼 그 문제로부터 누가 지금 영향을 받을까요? 파키스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 보기에는 오케이 미국이 완전히 큰 피해를 봤어요. 아프간전 때문에 많은 미군이 죽었고 많은 돈 날라갔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아프가니스탄하고 20년 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을 비교하면 어떤 아프가니스탄이 더 나을까? 미국 입장에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나아요. 어쨌든 세력이 많이 약화된 아프가니스탄이니까 네. 그래서 이라크에서 사실은 이라크전이 잘못된 거 아니고 이라크전에서 했던 전략이 잘못된 거예요. 이라크전에 들어갈 때는 지금 싸우고 있는 이란이랑 같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사담을 무너뜨리려면 시아파를 들고 가야 되는데 시아파를 꼬시려고 이란이랑 갖고 있었던 그런 좀 약간 신경전을 단순히 좀 약간 냉정고에 넣어가지고 일단은 사담을 무너뜨리자. 이란이란 교류를 하고 결론적으로 사담이 날아갔는데 이라크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란하고 미국의 체스판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또 이번 계기로 어떻게 됐어요? 사담이 진 빚들이 있으니까 다른 업체들이 와서 니네들 석유를 압류할 수도 있어 해가지고 지금 업체들이 와서 아니면 나라들이 와서 이라크의 석유를 구매하면 이라크 현장에서 줘요 석유를. 근데 돈을 미국에다가 내요. 그거 모르셨죠? 이라크에 있는 석유 값이 다 미국에 가요. 그냥 그 어느 기업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여쩌고 저쩌고 이라크에서 이제 석유를 뽑잖아요. 돈을 미국에 냅니다. 미국에서 오케이 올해 이라크 잘했어 조금 줄게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띄엄띄엄 이라크에다가 줘요. 그런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전쟁 그때 끝날 때 이라크 전쟁 끝나고 할 예. 때 그 정권과 이제 뭔가 오고 가는 사담이 날아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이제 여기서 관점을 어디다가 둬야 돼? 미국 시민 아니면 미국에 있는 재벌가들 입장에서 봐야 되는지가 물음표예요. 미국에 있는 재벌가들 입장에서는 이라크의 석유를 쉽게 마시고 있는데 거기서 미국 시민 몇천 명 죽고 이라크 사람도 몇십만 명 학살 당했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라크에 있는 수많은 그 유물들이 다
뺏어가지고 여기저기 암암리에 경매 당했고 누구의 입장에서 봤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에 있는 일부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잘했고 이라크에서도 잘하는데 이번에 잘하자고 했었을 거예요. 결국 그 특정 세력이겠지만 어쨌든 전쟁 이후에 이득을 볼 사람들은 좋아할 테고 하지만 대다수는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역다급으로 펜타곤에서 내부 기사들 많이 떴어요. 합참의장도 반대했었는데. 네. 아니 사람들 자꾸 나보고 반미야. 야 트럼프가 임명했던 장군이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나 그 사람의 말을 전달했어요. 어디까지가 반미인 거야? 트럼프 편 들어야지 반미예요? 아니면 합참의장 말 들어야지 반미예요? 이것도 하여튼 애매하네. 아무튼. 네. 네. 이거 이번에 그 중동에서 지각 변동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미군의 기지를 우리가 데리고 오고 미국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줬는데 쓸모가 없었다. 이것을 미국이 쓸모가 있었다는 거를 각인시킬 무슨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일단 중동 걸프 국가들하고 미국의 관계 그거는 향후에 달라질 거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그동안 야 우리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 까먹고 이스라엘이랑 손을 잡아가지고 금융을 하자. 근데 이번에 이제 이란이 이렇게 쑤시니까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금융하면 쓸모가 없다는 거 나왔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미국이 하고 이스라엘이 뭘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란 핵개발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만에 막아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각 변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과 이란을 같이 볼 때 어느 한쪽이 패배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무조건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양쪽 다 패배하는 그렇죠, 전쟁이 그렇죠. 많죠. 이란이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미국이 원하는 모습대로 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깔끔하게 승리할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지금 국내 여론도 그렇고 뭐 지지율도 그렇고. 미국은 이 전쟁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미국이 정상적인 미국이냐 지금 단순히 공화당 정권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부시, 아빠 부시, 레이건 그것도 아니잖아요. 텔레비에서 자꾸 좀 약간 센 모습을 보여주니까 장관 자리에 앉는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이 지금 그 내각에 있고 제 보기엔 지금 미국 내각에서는 제정신 차린 사람은 루비오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최소 그 순위를 매기자면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에 이란 전쟁이 이제 흐지부지하게 몇 달 만에 끝나잖아요. 쿠바 무조건 친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서 뽕을 느꼈다가 이란에서 코가 다치니까 다시 뽕을 느껴야 돼요. 무조건 쿠바를 칠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 제3차 세계대전 뭐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영국이 본인들의 기지를 제대로 활용하게끔 한다면 그럼 마치 제1차 세계대전이 갑자기 확 퍼졌던 것처럼 제 보기엔 이번에는 이렇게 편을 먹고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그 미국이 지금 호무즈 해협 때문에 그리고 이란 때문에 사드 가지고 가죠. 일본에 있는 지금 해병대를 가지고 가죠. 일본하고 우리한테도 함대 보내달라고 하죠. 동양에서 진미 세력의 힘이 약해지고 중국 계산에는 내가 대만을 칠 때 미국이 간섭할 때까지 나 대만 전체를 먹을 것 같다는 그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산까지 가면 그 임계점까지 가면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먹을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웃고 있는 거는 푸틴하고 시진핑이에요. 제 보기에는 푸틴보다 시진핑이에요. 푸틴보다 시진핑이다. 네.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미국이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어떻게 병력을 움직이는지 이걸 다 그렇죠. 구경하고 적고 있을 거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카드를 다 보여준 전쟁이자. 그리고 미국도 지금 이란을 이기려고 최대한 모든 카드도 투입하려고 하잖아요. 중국이 아직 어떤 카드를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근데 중국이 자꾸 미국이 꺼내는 카드들을 체크하고 있고. 네. 사실은 그 9/11 이후에 아프간 그리고 이제 이라크 전쟁이 쭉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영국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열차 파괴되고 곳곳에서 테러 위협이 정말 엄청났잖아요. 2000년대 초반처럼 여기저기서 테러가 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걱정들인데 알파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걱정들은 합리적인 걱정들이긴 한데 2000년대에 있었던 그 테러 현상이랑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알카이다가 일으켰던 테러들이었고 알카이다는 오로지 이제 미국하고 미국 동맹국들에다가 고부를 주려고 이제 이 전쟁에다가 미국이랑 같이 가담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의 진짜 말 그대로 또라이 집단의 그 테러들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란이 최대한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고립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미국하고 이스라엘 하는 이 전쟁이 합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 타당하지 않은 거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한 테러들보다는 오로지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고 조금 더 좀 약간 전략적인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 그런 테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명분, 이런 정당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막 산발적이고 무차별적인 테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전에 했던 것처럼 뭐 프락시들, 그러니까 네, 프로시들 통해서 좀 더 후티방송이나? 상징적인 인물들을 향한, 그리고 미국하고 이스라엘 안에서만 제한된. 그 사실은 이게 중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지금 봉쇄된 거 뚫어야 되니까 함대 보내라 그러면서 뭐 네. 심지어 중국에게도 부탁을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란 전쟁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지도가 그려질 것 같은데 지정학적으로. 일단은 네. 우리는 기도해서 제발 이 전쟁이 중동 파크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야 돼요. 왜냐면 현재로서 레바논 전선도 지금 열린 상황이고, 레바논 전선 열리니까 시리아로 끌어당기려고 해요. 시리아가 들어가면 이라크는 우린 시리아 상대로 전쟁 선포하겠다고 했어요. 거기는 시아 민병대가. 지금 현재로서 이미 중동에 보진 상황이에요. 여길로만 끝나면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길로 끝나지 않으면 퍼질 수도 있어요. 네. 역시 중동 전문가 우리 알파 아니, 기자님. 중동 전문가 아닙니다. 제발. 저는 중동 전문 기자예요, 여러분. 저 전문가 아니에요. 저 지식이 너무 얇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통일광 교수님 아니면 박현도 박현도 박사님. 교수님. 알았어요. 저는 그분들이랑 갭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언제나 깔끔하게 중동 상황을 정리해주는 우리 알파오 기자님과 네, 이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나눠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머니포커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